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100세 시대 로맨스입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세종 31년 2월 23일자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그 밤 한 사내의 침실에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곳은 깊은 산골도 험한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내, 세종대왕의 아들 금성대군의 침실이었습니다. 오늘 왕의 아들이라는 절대 권력으로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을 통째로 집어삼킨 조선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추악했던 보쌈 스캔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더 깊고 아찔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그의 시대는 학문과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태평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는,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뒤틀린 욕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 그는 왕의 아들, 즉 대군이라는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나 아버지 세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며 이미 어여쁜 정실부인까지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금지된 꽃 한 송이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당시 한성부의 하급 관리였던 유양의 아내,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왕의 아들을 사로잡았을까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그녀의 뺨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감출 수 없었던 그 처녀 같은 수줍음이었을까요? 금성대군의 가슴에 한번 불붙기 시작한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길가에 핀 들꽃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유부녀, 다른 사내의 정원에 속한 꽃이었습니다. 법도와 윤리는 그에게 안 된다고 속삭였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오만함과 세상을 다 가진 자의 권태는 그의 귓가에 왜 안 된단 말인가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저 여인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금성대군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종이었던 막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은밀한 명령을 내렸죠. 오늘 밤 유양의 집으로 가 그의 아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남편과 함께 잠들어 있는 유부녀를 밤중에 몰래 납치해오라는, 즉 보쌈을 하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을 집어삼켰을 때 막종은 몇 명의 하수인과 함께 유양의 집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그들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김씨 부인이 잠들어 있는 안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그녀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고 비단 이불로 그녀의 온몸을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남편 유양은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아내가 자신의 침실에서 짐짝처럼 들려나가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을 사냥하듯 그들은 김씨 부인을 어깨에 둘러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금성대군의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잠에서 깬 유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로 지척에 있는 왕자님의 침실에서 밤새도록 눈물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씨 부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하고 거대한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역겨운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왕자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너무나 탐이 나 내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다. 김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대군마마,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이옵니다. 제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왕자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그날 밤의 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저항과 그것을 힘으로 짓누르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을 말입니다. 그 밤 금성대군의 침실에서 김씨 부인의 옷고름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고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정조이자 한 남편의 자존심이었으며 이 나라의 법도와 윤리 그 자체였습니다. 금성대군은 그렇게 자신의 권력으로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고 금지된 쾌락을 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밤마다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녀에게 그 밤은 지옥이었을까요? 아니면 점차 왕자의 뜨거운 몸에 길들여져 간 또 다른 욕망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내를 잃은 유양은 실성한 사람처럼 한양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와 닮은 여인이 금성대군의 저택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감히 왕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훔쳐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유양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원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고발했습니다. 왕자이신 금성대군께서 신의 아내를 밤중에 몰래 보쌈하여 자신의 첩으로 삼았사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사원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의 아내를 강탈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패륜적인 범죄였습니다. 사원부의 관리들은 즉시 금성대군의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택 가장 깊숙한 별채에 숨겨져 있던 김씨 부인을 찾아내고 맙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엽기적인 스캔들의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은 참담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신임했던 여섯째 아들이 인두겁을 쓴 짐승과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실록은 당시 세종의 분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유양의 아내를 첩으로 삼았으니 그 죄가 심히 크다. 당장 그의 관직을 모두 빼앗고 집안에 가두어 반성하게 하라. 왕의 아들이 저지른 죄는 명백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금성대군을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는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더럽힌 패륜이옵니다.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결국 아들을 차마 제 손으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금성대군에게는 잠시 관직을 빼앗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정작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김씨 부인과 그녀의 남편 유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그들의 이후 행적에 대해 서글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마도 왕실의 추악한 스캔들에 엮였다는 주홍글 씨를 평생 짊어진 채 숨죽이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금성대군은 아버지의 비호 아래 잠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욕망의 고삐를 놓아버린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조카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누나이자 자신의 형수인 경혜공주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끔찍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형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유교 사회에서 이는 보쌈 스캔들을 뛰어넘는 패륜 중의 패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비극은 그의 형인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금성대군은 자신의 형인 수양대군에게 맞서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쩌면 뒤늦게나마 왕족으로서의 의리를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금성대군은 역적의 수괴로 체포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 과거 그가 저질렀던 추악한 스캔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조는 자신의 동생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이 보쌈 스캔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세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종대왕의 아들로서 일찍이 백성의 아내를 겁탈하여 패륜을 저질렀다. 그런 자가 어찌 감히 중의를 논하며 영모를 꾀한단 말이냐? 과거의 부도덕함은 그의 모든 명분과 의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영모죄와 함께 풍속을 문란케 한 죄까지 더해져 사약을 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검고 쓴 사약을 들이켤 때 그의 뇌리에는 어떤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자신이 권력으로 짓밟았던 여인 김씨 부인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뒤늦은 후회였을까요?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리낌 없이 타인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결국 독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인간을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피로써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도 슬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